진상 규명해가지고 책임자 처벌해달라는 게 이분들의 요구잖아요. 그 요구 들어주셔야죠, 정치권이. 이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민주당도 조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조항 좀 고치자라고 하면 네. 그거 좀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여야 합의 법안을 만들어서 네. 유가족분들의 한이 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불안불안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방송을 폭파시키지 못해서 안달난 두 분이죠. 네,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고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도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필코 폭파시키겠습니다. 그러지 마. 하지 마. 하면 안 돼? 네, 그러지 마세요. 선거 때까지는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오셨습니다. 김준일 대표 욱해도 욕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네. 어떤 비판도 좋고 어떤 이야기도 좋고 뭐 어떤 썰도 좋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도 좋은데 썰일 땐 썰이라고만 얘기해 주시고 대신 이른바 육두문자라고 하나요?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어떻게 그건 저희 괜찮겠습니까? 자막 하나 만들려고요. 네. 출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하고 우리도 좀 살시다. 띡띡 이렇게. 유연자 네. 개인의 육두 문자. 제가 사실은 온 정당의 모든 지지자들한테 다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한 방송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침대 정치를 비판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빠져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그때 민주당 지지자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날만 하네요. 엊그저께는 이 우리 장성철 소장님하고 CBS 라디오에서 네. 이준석 유치뽕이다라고 지상파에서 얘기했다가 또 난리가 났어요. 어제는 그건 제목으로 심지어 제목으로 나왔어. 이준석 유치뽕 이렇게. 아니 유치하다 정도만 하면 되지 뽕까지 왜 붙입니까? 그리고 뭐 어제는 또 제가 그 국민의힘의 그 미디어 대응에 대해서 비읍시읒 뭐 용어를 썼는데 쓰지 않겠다 여기선. 그럼 JTBC 포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모질이 같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저 없을 때 하세요. 없을 때 하고 저랑 같이 하는 방송에서는 하지 마세요. 오늘 좀 우리가 모질이 약간, 같다 모질이. 조금 물론 네. 이제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시원할 수는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그런 게 또 언어 유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고민 왜 한 이렇게 번만 좀 해주세요. 약해졌어요, 근데? 제가요? 네. 왠지 정영진답게 하세요. 그렇게 약해졌어요. 많이 힘들어요, 왠지는 지난주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아주 힘들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기자님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뭐 여러 지금 이슈들이 좀 있는데 뭐부터 좀 하면 우리가 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부권 얘기를 해야 되나 공천 얘기를 해야 되나 용산 미팅 얘기를 해야 되나 뭐가 좀 차라리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템이 되게 재미없어요. 재미없다. 그럼 제가 그래 대안 하나를 생각해 온 게 조민 약혼식부터 그럼 좀 낫겠습니까? 저는 조국 장관과 조민 씨에 대해서 네.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이거는 행복하게 약혼 축복하죠. 결혼하셔가지고 예쁜 사랑하자.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그렇게 그거는 결혼식장 가실 겁니까? 축복해. 저 초청장 주시면 전 가고 싶어요. 그래요?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막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다른 문제죠. 네네. 약혼은 참 오랜만에 전 들어보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약혼. 요즘에도 굉장히 좀 클래식한 그런 사랑이라고 할까요? 네. 예쁜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도 하신 말씀 안 돼, 있을 안 것 돼. 같아요. 네. 여기는 맛있겠지만 시키지 말라고. 왜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무임승차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는 거 받는 거야? 무임승차 좋아. 나 가만히 무임승차 앉아만 좋아해. 있어. 가만히 앉아. 그러면 제가 포문을 여는 차원에서 네.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OX로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분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아바타다. OX. 이 얘기 또 나오네. 이제 아니지. 갈리네요. 입장이 갈렸습니다. 정성철 소장님은 아바타 아니다. 아니죠. 이제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사퇴 안 했잖아요. 예. 그 정도면 아니다. 그렇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근거가 이렇게 썩. 네, 설득력이 없어요. 아바타인 이유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네. 사퇴하라 안 하다 그거는 뭐 이를테면 종 같은 거예요. 종. 그러니까 시키면 다 하는 거. 그거는 종이에요. 서번트. 예, 그냥 시키면 다 하면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아하. 죽지 말라면 죽지 않고 이런 좀 거는 셉니다. 뭐 이를테면 네. 애완견이나 종 같은 거잖아요. 네. 아바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정치 철학을 거의 그대로 구현하는 거를 아바타라고 하는 화신. 네. 화신이라는 건 뭡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독자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다르게 가겠다고 한 게 있나요? 이 정권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정권의 오른팔이었고 네.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다음 지금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르면은 야당 대표를 해야죠. 아니, 철학과 국정 정책까지 그러니까 다르면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부정평가가 60이 넘어요 지금 네. 그 대통령 부정평가가. 그러면 여기에 국민들의 불만들이 특히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불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맨날 상습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빼더라도 방언 터졌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합하는 거를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뜻하고 반대되더라도 그쪽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면 아바타가 아닌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김건희 얘기도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바타 맞죠. 근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이전의 당대표들과는 달라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분이 전해줬는데 다를 거야 이러더라고요. 다를 거야. 그게, 다른- 오늘따라 유독 그렇게 근거가 미약하시네. 바람입니까? 아니 그게? 아까 너무 디펜스를 많이 치셨잖아요. 좀 그래요? 오늘 좀 조금 방송을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예.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분이 네. 내가 뭐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는데 네. 나 이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네.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만둘 한동훈 거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왜 받았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뭐 의문이 들죠. 내가 안 하면은 뭐 말고 뭐 그냥 나 미국 가버리면 되지. 오. 그랬다고 다 하더라고요. 뭐 우리 아내도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새로운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새로운 일들. 앞으로 이제부터 네,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라고. 용산과 충돌하는.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 독자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네.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여도 문제, 당의 기여도 문제가 공천에 있어서 한 15점 정도 네. 되는데 네. 그걸 채점하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예요. 채점하는 사람이 근데 15점이면은요, 진짜 공천 주냐 마냐를 결정낼 수도 본인이 있는.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공천 주기 싫어 그럼 0점 줘요.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당의 기여도가 없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이번에 공천하겠다라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 저는 객관화된 공정화된 그런 투명한 공천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이 공천하는 시스템 공천이에요. 이번에는 바이 한동훈. 완벽하게. 그렇죠. 한동훈에 의해서 충분히 당락 가능한. 아, 그럼요. 본인이 네. 선택한다니까요. 네네네. 실제로 지금 사천 논란이 있잖아요. 뭐 몇몇 지역구에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논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즐기고. 약간 보란 듯이 그러니까 즐기고 성공했다라고 용산 생각을 봐라.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이거 할 거다. 그렇죠. 이런 심리전도 내 말이 메시지로 맞다고 느껴지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아니 잘잘못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겠어? 아바타라고 그랬잖아. 아바타. 내 의견이라고. 내가 보기엔 견해. 아바타. 자, 그러면은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야. 네. 정말로 용산의 신기를 거스르고 네. 본인의 의도대로 공천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동훈이?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은 먼저 구속되는 게 장성철일까 한동훈일까 그게 더 궁금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둘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성철 구속은 기본값입니까? 기본값이죠. 타이밍의 문제. 일단 들어간다. 언제냐의 문제다. 언제냐의 문제. 아직 수리가 안 됐어요 지금. 치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순번 뽑고 지금 구속시킨 사람들 순번 뽑았는데 약간 아니, 생각보다 우선이야. 대표적으로 공천 중에 그럼 김경률 공천만 따져보면 김경률 공천은 용산에선 싫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건? 용산에서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자 네. 보십시오. 거기가 국회의원이 무조건 되는 데도 아니고 첫 번째 네. 나가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출마를 할 경우에는 저는 높은 확률로 비대위원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네.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이제 제한되는 거예요. 거기에 후보로 뛸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갑자기 생각났어. 김경률 사퇴 안 하면은 소국 쏘기로 했잖아. 쏠 겁니까? 당연히 써야죠. 근데 어. 제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거나 아니 근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거? 맞네, 참. 제가 이긴 거는 다름없어요. 왜 이긴 그렇지? 거나 다름없어? 비대위원 사퇴 안 했잖아. 사퇴 안 했잖아. 사퇴한 거랑 똑같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야 그 광고에. 자리에 있지만 지금 아무 말도 못하면서 비대위원의 역할을 못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민심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네.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합의가 사퇴하는 됐다. 거나 똑같아요. 진배 없다. 참칭 보수 패널이 아니라 그냥 보수 패널이었네 보니까 참칭이 아니네. 궤변 늘어놓는 게 거의 왜 궤변이야? 서정국급이야 거의.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성욱 변호사님 화내십니다. 예. 자- 왜요? 서정욱이 화내 내가 화내야지. 아니 두 분 다 화내면 안 되죠. 서정욱하고 나랑 비교하면 내가 화내야지 왜 서정욱이 화내요? 아, 저한테 욕하면 배종찬이 화냅니다. 아, 그래?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오늘까지 사퇴를 안 하면 네. 다음 주까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점상의 문제예요. 네네네. 결국 이제 그만둔다는 거죠. 그만둘 사실상 수밖에 없고. 그만둔 거고. 그만둔 거죠. 네. 본인의 일단 역할을 돼지고기 못하는 한번 거예요. 사세요. 사껴요. 돼지고기 사고 진짜 사퇴하냐 마냐 갖고 소고기 사세요. 예,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김경률 비대위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더라도 그건 용산이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라는 기분 나쁠 말씀이신 일 거죠? 아니에요. 아니 엄청 기분 나빠요. 그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좀. 뒤끝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과 관련해서 잦아드는 분위기였는데 그거에 불을 확 더 붙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기분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가만두고 싶어하지 않아. 김경률은 싫어하지. 지금도 싫어하고 앞으로도 싫어하고 포에버 싫어할 거야. 누가 먼저 구속되느냐가 관건이야. 지금 장성철이냐 김경률이냐. 아, 거기도 또 거기도 구속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네. 출마하는 거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할 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안될 출마하면은 거다.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비대위원 그걸로 명분으로 사퇴한다니까요. 저는 다른 생각인 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싫어한다. 당내에 있는 것 자체도 아주 네, 불쾌하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싫어한다. 아직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김경률 사퇴 안 시키냐, 왜 사퇴 안 하냐, 저 사람 왜 가만히 있냐, 으아 막 혹시 부들부들. 그 얘기를 떨고 그러면 저 용산에서 한동훈 또 윤석열 대통령 오찬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는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죠. 근데 지금 사퇴시키면 본인이 물러나는 것 그리고 네. 아바타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밀려나면은 공천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없는 것과 똑같고 네. 용산에서는 가만두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직도 강하다. 그 용산에서 오찬 할 때 이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네. 딱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저 새는 해로운 새야 이렇게. 그게 이제 마법조동 아닙니까? 네, 썰이 몇 개가 있는 게, 야, 네 미래를 봐라. 너도 나중에 대통령 한번 해야지. 내 말 잘 듣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남산 돈가스를 가리켰던 얘기도 있고요. 남산 돈가스 네. 맛있죠. 저기가 유명합니다. 맛집이야 저기가. 너 이러면서. 절로 갈래?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저 포즈를 잡았을까?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네. 새로 이제 설치된 시설물들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여기고, 응? 동훈아, 응? 이러면서 여기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인생 얘기 했대잖아요. 아니 그거는 2시간 그, 37분 내내.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민생 얘기인데 그 손가락은 정확하게 그 시설물들을 설명해 주는 거는 이미 공식적으로 뭐 설명이 나왔어요. 맞겠죠. 저는 믿습니다. 용산은 믿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아오지아 썰도 있는데 아오지요? 아오지. 야, 저기 아오지다. 이건 이제 사실 이제 농담으로 아마 선거가 하시는 것 지면은 같고. 우리는 정말 아우지로 기분 간다, 나쁘겠어요. 이런 거야. 용산이 그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댓글들 보면 참 철없습니다, 이 사람들. 네. 아니 정앵커님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도 기분 나쁘고 저요? 그렇게 하는데 댓글 읽었는데요? 아우지라고 하시니까 댓글, 댓글. 소장님 댓글에 서성철이랍니다. 네. 네, 서정욱 장성철. 네. 저희 공천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바타 워딩이 나와서 그런데 네. 저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 아. 출근길 그 질답 보면서 좀 의아했던 그 답변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용산 당무 개입 어떻게 보냐 좀 고발도 한다고 하는데라고 물으니까 내가 대통령의 아바타라며 그러면 당무 개입이 될 리가 있어? 그게 가능해?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 이거- 신경 쓰는 거네. 아바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에 담아두고. 근데 내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 아니지 않아? 이 발언을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의미가 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논리구조 빵점.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논리구조 빵점.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근데 기자들의 좀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했잖아요. 그 민주당이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네. 곤란하다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바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나 그러한 이미지를 주지 않아야지라는 생각도 되게 강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논리 구조가 약간 무너진 거군요. 그거는 그냥 네. 우리가 막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이 아바타라며 그럼 아바타인데 동일체인데 어떻게 당무 개입이 가능해? 이건데 그럼 아바타라는 거를
인정하는 건가 뭔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해석이. 그냥 본인도 얼떨게 나온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의미 두지 말까요? 의미 두지 두지 말라. 말고 그냥 아바타라는 네. 단어에 대단히 신경 많이 쓰는구나. 아. 이거에는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내가 아바타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아바타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당무 개입도 아니야라는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바타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화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나 애완견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이나 애완견들이 하는 거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로봇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그 국정 철학을 그대로 뭐 하니까 저는 아바타가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논리 구조가 이상하다.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아바타라면 내가 그만뒀어야지. 그러니까 당무 개입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는 아니야. 근데 이 행위는 당무 개입은 맞는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개를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안 그 맞잖아요. JTBC를 입사할 정도의 굉장한 논리력을 가지고 계신 훌륭하신 분이야 이분이.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시면은 한동훈이 잘못한 걸로 그냥 한동훈이 넘어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신혜원 한동훈이 잘못해. 헤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예. 근데 약간 아무튼. 좀 한동훈 네. 위원장이 좀 하여튼 불쾌 지수가 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야당에 대해서도 뭐 구질구질하다라는 그런 이제 워딩을 쓴다든지 하는 거 맞아요. 보면 지금 약간 좀 많이 예민해져 있다? 불쾌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건 좀 맞습니까? 그게 이 자리에 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모셔보거나 네. 같이 함께 일해본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예. 왜 김무성? 네, 김무성. 그분이 김무성이었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되게 지금 네. 민감하고 흥분되고 날카로운 단계예요. 상태일 수밖에 없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특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공천해야 돼, 말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너 큰일 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야 내가 정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생명까지도 내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네. 그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엄청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질문이나 말에 대해서 네. 되게 좀 자극적이고 일차적이고 좀 본능적인 발언들이 나와요. 정제되지 않은.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표 모실 때 그 예. 기자들 그냥 공식적인 기자회견 외에 그 복도에서 하는 하지 기자 말라고 간담회 하셨구나. 제가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없습니다. 기자 질의응답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럼 기자들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한 달 동안 아쉽네요. 한 달 동안. 예. 그러니까 네. 보수정당 언론 탄압 통제의 역사가 벌써 장성철부터 시작된 거구나 보니까. 아, 이게 언론 이때부터. 탄압입니까? 그러니까 언론 통제하려고 하고. 장동건. 아, 이거 대표 통제네요. 대표 통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오늘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단어 하나 잘못 쓰고 문장 하나 잘못 쓰면은요 이게 파장이 아, 어마어마해요. 공천 때까지 특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이신 거군요. 저는 그때까지는 좀 공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속, 그러니까 뭐 저속한 단어들, 비속어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다 맡겨두시고 품위 있는 단어 쓰시라. 구질구질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네.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대표의 어떤 언어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품격을 본인의 그거를 좀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쓸게요. 그냥 구질구질하다.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기자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저 질문 또 해? 나 옛날에 했던 얘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또 기자를 물어볼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 이게. 기자들은 불편한 질문 언제 어느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의 그 김 여사에 대한 톤이 달라질 것인가 그거를 지금 주목을 하고 매일같이 묻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아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말 잘못했다면 진짜 용산하고 한 번 세게 붙겠다. 겨우 지금 봉합해 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거잖아요. 벌써 그 봉합한 거 지금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2라운드 공천 전쟁이 저는 좀 시작됐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후보들이 교통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안 돼요. 네. 큰일 났어요. 큰일 지금. 났어. 뭐 예를 들면 네. 뭐 윤희숙 손 들어줬지만 저제 또 나왔죠? 거기에 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성동 을도 지금 뭐 하태경 뭐 이영 이혜훈 예. 교통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거 교통정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뭐 부산도 지금 그렇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서류를 다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용산에서 나온 사람과 30명 뭐 장차관에서 50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TK, PK로 다 몰려갔어요. 양지로 아니면 강남으로. 그런데 지금 다 경선 붙이겠다라고 이런 원칙이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용산에서 알아서 우리를 꽂아주겠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무소를 열 수도 없고 네. 뭐를 선거운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거기 지역에 갔던 분들이 다 지금 올라왔어요 서울로. 네. 그래서 네. 용산에 지금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내 자리 어디냐? 지금 당장 그러는데 이번 주 토요일 사흘 남았어요 지금. 네네네. 사흘 안에 본인이 어디 나갈지를 TK에 나갈지 아니면 수도권에 딴 데 나갈지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해달라고 용산과 당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서 얘기가 안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와중에 한동훈은 유니슨 뭐 얘기하고 있고 뭐 네.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냥 여기에 용산과 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도 있지만은 네. 지금 딸려 있는 사람 이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가 크게 아마 파탄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네, 하태경, 어. 그다음에 이영 전 장, 네. 이혜훈 의원 네. 이 세 명이 똑같은 지역을 지금 공천 성동을. 맞아요. 공천 신청하고 출마하겠다고 하고 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은 당에 알아보니까 정해진 사람 없어라고 해서 딱 했더니 이영 전 장관이랑 이혜훈 뭐 여기 나간다고 지금 뭐 사무소 내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네.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 검사 공천, 네. 대통령실 참모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도 지금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윤희수, 김경률, 뭐 원희룡 이런 인물들이 뭐 원희룡 장관 좀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반운동권 한강 벨트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 용산 자객은 아닌가. 또 와서 경선 시키시려고 아, 또 이간질 인간들은 시키시려고 분석. 아, 저널리즘. 그렇게 그런 거 보면 좀 아닌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 때 4.7% 차이로 네. 국민의힘이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도가 나쁘더라도 인물로서 한 5% 극복 정도는 가능하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거기가 금호동 쪽에 네. 새로운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고 금호옥수. 성수동도 거기로 합류할 선거 성수는 갑. 갑입니다. 성수갑인가요? 네, 하여튼 네, 네. 그쪽도 일부가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네. 그래서 되게 유리해진대,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석해가지고 여기가 강남은 안 줄 나쁘지 않은 것 거고 같아. 네. 딱 그 외에는 여기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네. 글로 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정치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빛이 나냐 아니면 완전히 암흑으로 들어가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세 명을 두고 네. 자, 당 기여도가 누가 높을까 이제 머리 싸매는 거죠. 하태경이 높나, 이영이 높나, 이혜훈이 높나. 어쨌든 결정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결정적이에요. 당 기여도가 음. 공천에.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뜻과는 못 들은 척하면서 용산 네. 뜻은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어쨌든 내가 볼 때 선거 이기는 방법은 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공천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승리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용산을 뛰어넘는 차기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좀 굳히는 거고. 하고 외국으로 가야죠. 하고 외국 가고. 도망가야죠. 예. 만약에 그런데 선거에서 판판이 그런 데를 다 지게 되면 이제 정치 지면은 생명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또 외국으로 외국을 가야죠. 가고. 또 외국, 결국 외국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 도망가야죠. 36개 줄행랑이 제일 좋아요. 불행랑이요. 와. 요 갈등은 이제 설 전에 막 들어갑니까? 아니면 설 전이 아니라 아니에요.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거예요. 지금 설 전에는 오히려 별 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 생각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누가 어디에 공천 신청을 냈는지 서류를 접수를 하려면은 본인이 나가려는 사람이 지역구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요 결과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자 조간신문 보면은 네. 아니, 가관일 겁니다. 지금. 네. 분석이 안 돼요. 예. 지금 그러니까 얘기했지 다 지역에 뭐 해보려고 하다가 다 올라와 있다니까 지금 내가 TK 가려고 하다가 지역에서 지금 사람 만나는 것보다 여기서 선거 조정하는 게 이게 더 출마 지역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또 OX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오산에 출마한다. 그건 오산이래. 아 그래요? 안민석 오산 의원도 또 출마설은 반응을 오산이에요. 보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오산에 출마하면 가능성이 있다. OX. 아니, 그거 아니라 거기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의 가능성. OX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로? 시키는 대로 안 나간다? 해주세요. 네. 가능성이 있다. 아 없다. 나가더라도 가능성 없다. 없죠. 거기는 뭐 안민석 의원이 워낙 탄탄하게 가져오는 데가. 일단은 나갈 건 같으세요? 그
그 지금 나오는 그 방식은 네. 유승민을 모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유승민 정도 되는 대선 후보 했고 뭐 원내대표도 하고 다른 당이 바른미래당 당대표도 하고 이랬던 분을 모시는 방법은 야 여기 오산이 여기가 해니까 저기랑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좀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직접 가거나 아니면은 당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가가지고 모셔와서 우리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하면 그거를 수락하든지 말든지 이런 모양새가 돼야지 한동훈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러면 제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가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야 오산 한번 붙여봐. 여기에서 당 윤핵관 같은 분들이 예를 들면 한핵관 같은 사람들이 연기를 피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유승민이 받겠냐고. 이건 유승민을 모욕하는 방식이야. 모독하는 큰 오산이다 이거는 진짜. 오산이다. 그러니까 어제 점심 때 네. 뭐 아는 지인분이 당의 어떠한 핵심 관계자는 아닌데 어떤 관계자를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 오산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좀 검토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저녁 때 또 채널A에서 기사가, 단독으로 네. 그렇게 기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같아요. 저번에 한번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박지성 영입 한번 해볼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2017년도에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 후보로 네. 유승민 전 대표가 나갔을 때 오산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득표율이 높았대.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서 여기 내보내 볼까? 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백종원 씨 영입해 볼까? 뭐 그런 것들. 그 정도 아이디어 차원. 수도권에서 역할을 좀 시켜볼까? 네. 근데 그거를 그 아이디어가 어디 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또 용산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좀 탐탁치 않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들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님 저희가 이제 경기도 선거 또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좀 유승민 전 대표를 이번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출마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동훈아 안 돼. 내가 김경률까지는 내가 좀 봐줬는데 유승민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정말 유승민을 하는 순간 너랑 나랑 완전 끝이야. 그 정도예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너무너무 싫어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승민? 그거는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누구 입으로 통할까요? 그럼 우리 김진일 입으로 한번 통해 볼까요? 자 대통령 그 당내 경선할 때 토론 당시에 예, 가장 공격을 많이 했던 게 유승민 후보고 당시에 예를 들면은 뭐 천공 안 돼. 네. 스카이볼. 아하. 스카이볼. 스카이볼 와 뭐 그것도 금기어야? 안 돼. 스카이볼도 금기어야? 아유, 두 번째 고유 명사인데 이름이잖아요. 스승님. 구멍 뚫는 기계 있잖아 그거 기계 네. 그거 있거든. 네. 그거 네. 직접적으로 언급해가지고 네. 이거를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라고 거에 판단하고 대한 계시는구나. 원한 같은 게 좀 있다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당내 경선할 때 아. 거기야말로 이제 1호 자객 공천이었잖아요. 지금 김은혜 수석이. 예, 김은혜 네. 수석이 이제 의원이 당시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네. 됐던 이런 원한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죽어도 유승민은 안 돼라고 용산에서 한동 비대위원장한테 갔을 테고 네. 만에 하나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치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안 변했어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와서 부탁을 하더라도 단순히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한동훈이 윤석열과 싸우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 정도의 결기를 보인다라면 합류를 하겠지 단순히 선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성사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저희가 이번 선거 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쓰잘데기 유승민, 없는 얘기하지 말고 유승민, 저긴 남산 돈가스가 유승민, 맛있으니까 저길로 가자고. 유승민, 유승민 얘기하지 말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또 술 한 잔 말아야겠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로 아, 정리될 가능성이 더 높나요? 그렇죠. 예, 유승민 총선을 안 됩니까? 앞두고 총선 정말 공천해야 되고 총선 선거 치러야 되는데 네. 대통령하고 또 싸운다? 이거는 아니, 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을 좀 싫어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고. 근데 제가 네.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고 예. 총선 이후에나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유승민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김은혜 당시 대변인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네. 내보낼 때 어떠한 얘기들을 했는지 음. 생생하게 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책은 안 해요. 아니 뭐 총선 후에 아니, 또 나름의 전략이 있었겠죠. 그렇게 뭐 싫어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뭐. 물 타요? 예? 물 타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아니 또 국정 운영하는데 그렇게 막 내가 개인적으로 옥중서신으로 싫다고 네. 막 이럴 수는 없겠죠. 아니 그리고 저 만약에 그 어떤 힘의 구도로만 따지자면 사실 절대 권력자는 그러니까 1인자는 2인자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2인자 비슷한 2.5인자든 3인자든 빨리 만들어서 둘을 경쟁시킨다거나 둘 중에 누구도 마음 놓고 마음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이른바 권력의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승민도 올려서 얼마든지 한동훈과 경쟁시킬 수 있는 그게 되게 착해지셨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선택 아닐까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물타기. 성품이 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에이. 그냥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가만두지 에이. 않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에이 대통령 그렇진 않으시겠지.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인데. 제가 잘못 방송계의 생각했네요. 노태우입니다. 오. 한동훈 위원장의 5월 전략이 뭐예요? 차별화. 한동훈 위원장의 5월 전략은 차별화. 아니에요? 이제는 아. 5월 전략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공천을 해서 네. 어쨌든 너무 낙하산식 공천을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남권에서는. 네. 그래서 공천으로 봐야지 다른 걸로 부딪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네. 언급을 하면서 부딪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완전히 방화벽이 쳐졌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조심할게요. 아니, 김경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우리 에디터님이 김경률 그런 사람 아니야. 기대해보세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조용하잖아요. 네. 사라졌다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이슈는 그렇다 치고 방화벽이 쳐졌다고 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보여지는 행보가 이제 한강 벨트. 한강 벨트는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왜냐 험지잖아요 여기 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선거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도, 인물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이게 조직. 뭐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 프레임 대 프레임의 이제 싸움이라면은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 반윤석열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범야권 민주당 중심으로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거의 약점이 최대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권 청산론의 약점. 예,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라는 거예요. 아. 자, 내가 이를테면은 우리는 이제 가상에 이를테면 뉴스를 보면서 민주당이 무슨 일이 있고 국민의힘이 무슨 일이 있고 그런데 네. 내가 막상 이제 막 선거가 막 이렇게 선거전이 임박하면은 내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를 정당도 보지 봐야 될 거잖아요. 자, 우리 지역의 민주당이 운동권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특정 지역에서 몇 군데는 먹힐 수 있어요. 몇 군데는 먹힐 수 있는데 생각보다 민주당에 운동권이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생각보다. 예, 생각해 보죠. 뭐 마포에 정청래 남아 있지. 네. 뭐 이때면 뭐 이인영 남아 있지. 뭐 임종석도 지금 뭐 아직 나오지 않지 남아 있지. 한 4-5명 빼놓고는 생각보다 이 전선이 구도가 잘 살지 않아요. 정권 심판론은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대 프레임이 맞부딪히면 한동훈이 어떻게 해서든 586 심판론을 띄우려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다. 프레임의 김준일 사이즈가 에디- 다르구나. 김준일 에디터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예. 웨이터 아니고 에디터요. 에디터님. 현진 웨이터? 아, 발음이 약간 좀 웨이터로 가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586 청산하는 거 맞다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좋아 이인영 잡는데 네. 상대 누구? 태용호? 하면서 봐, 이게 뭐 586 청산하는데 적절한 사람인가? 후보인가? 그럴 수도 아, 있고 586 청산하는 건 좋은데 그게 태용호냐? 네. 이건 좀 모르겠다는 김건영, 거죠. 김건영. 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고마워할 수 있어요. 한 비원장 고마워요 라고 할 수 네. 있어. 왜냐? 음. 잘됐다. 아이, 임종석 공천 안 주려고 그랬는데 586 청산론 들고 나왔네? 아, 그래 우리 공천 안 줄게 메롱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586 심판론이 네. 주요한 구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별로 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만한 네. 그러한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크게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될 프레임이란 뭐 이재명 심판론. 그거는 통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서울경제랑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재명 당대표
뭐 야당 당 대표로서 잘하고 있어요. 뭐 부정평가, 예. 긍정평가 조사 당대표 있는데 직무수행 평가 나왔죠. 예, 예. 부정이 59예요. 예. 긍정이 35야. 네,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도 비슷하게 높아요. 아니, 근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 혹은 뭐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심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총선에서 야당 대표를 심판한다는 그게 먹히나요? 원래는 안 먹히는데 지금은 먹힐 국민들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윤석열 싫은데 아유 이재명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될 적어도 대항마로서는 대항 프레임으로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예요. 네. 예를 들면은 야당 심판론이 과거에 먹힌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부 때 친노 심판론을 거의 임기 중반까지 써먹었어요. 친노 심판론, 친노로 해야 돼, 친노 패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생각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광우병 파동, 소고기 파동 이후 떨어졌다가 네. 조금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받쳐줬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어보면은 윤석열이 싫어, 이재명 싫어, 둘 중에 누가 더 싫어? 물어보면은 3대 7의 확률로 윤석열이 더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럼 뭘 근거로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국정 수행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 싫어, 이재명이 싫어라고 했으면 둘 다 싫지만은 네. 그 중에서 누가 더 싫어를 더 한 번 더 묻어가면은 보수 진영 빼놓고는 중도께서는 네.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네.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미 가져와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권력이 있는 사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 나오잖아요. 스파이더맨에. 네, 스파이더맨 나오잖아.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있다. 뭐 뒤에 나오겠죠. 이태원 특별법 이런 것도 지금 아무도 지금 가장 장수한 장관이 이상민하고 김현숙이에요. 가장 사퇴 요구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최장수 지금 장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심판론도 잘 안 먹히고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운동권 심판론과 이재명 심판론이 약간 상충해요. 네. 이재명은 사실은 정통 운동권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노동운동하다가 지역에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네. 누구를 심판할 거냐? 이게 잘 프레임이 잘 작동 안 하는 걸로 지금 간다.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격 수단으로 프레임을 만들려면 이재명 심판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쪽 당 봐라 이재명 당대표지 않냐. 네. 맨날 저렇게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법원 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야당 지도자로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형수에 욕설한 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검사 사칭한 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한 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또 이제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공격하겠죠. 할 것이다. 근데 이미 대선에서 1차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심판론이 약간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을 주는 프레임이 주겠죠. 아닌가. 그러니까 안 먹힐 가능성이 지방선거도 높은데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야당을 공격하려면은 타겟이 이재명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문제 삼지 않을까. 네네네. 여기서 여기서, 잠깐 그 여론조사 관련 개요 먼저 개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갈까요? 장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네. 엠브레인 리퍼블릭 포함 4개의 기관이 조사를 했고 2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내용이 뭐였냐면 한동훈 위원장 직무수행 잘한다 47, 네. 잘 못한다 40,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잘한다 35, 잘 못한다 56으로 집계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 제가 얘기한 확인하실 수 거는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다른 건가 조사 서울경제랑 아니에요? 서울경제랑 갤럽에서 다시 찾아, 한 다시 건데 찾아. 이 직무수행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언급하신 거? 맞는데 네. 그 수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관이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비슷한데 질문은 같은데 다시 찾겠습니다. 서울경제 서울경제랑- 갤럽 서울경제가 정기적으로 5차 조사까지 최근에 했어요. 그렇지. 5차 한 달에 한 조사까지. 번씩. 네. 그거가 여론조사를 있고요. 언급하시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아니 그거는 언급하지 말라고 좀. 들으면서 찾으려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자, 여러분은 지금 한없이 가면 정치 토크쇼 장르한 여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상민 크리에이터. 여기서 또 OX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가 개항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또 설이 불고 있어요. 비례대표?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OX. 아, 두 분 다 X예요. 네. 비례대표 안 간다. 아, 본인이 지금 지역구 나오겠다고 하고 면접까지 그렇군요. 보겠다고 하는데 뭘 네. 이상한 이런 얘기만 설은 하고 왜 있어요. 도는 걸까요? 그러면 한동훈이 네. 동훈이가 시키드나. 영화 대사는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반말하는 줄 알고. 아, 왜 그래요,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비례로 나가려고 네. 지금 이거 뭐 선거제도도 결정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의 뇌피셜이고요. 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도 나와가지고 네. 이미 지역구 비례 안 나가고 지역구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도 했고 네. 뭐 이거는 별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선거제도로 이렇게 특히 장고를 하는 순간 네. 예를 들면 나가려면 네, 네, 네. 병립형으로 회기를 해야 돼요. 병립형으로 회기를 하는데 본인이 비례까지 나간다? 네. 요걸 먹어도 따따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직 나이가 비례로 나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에 그 모든 이 병립형의 회기도 나름의 명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거기로 좁혀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연동형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네. 아니면 플랫폼 정당을. 네. 그러면은 당 대표가 탈당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위성 정당에서 번호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그림이. 자체가 말 안 되는 아니, 거예요. 말도 안 왜 되는- 말 안 되는 질문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안 거를 되는 얘기를 왜 한동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은 네. 왜 그 가능성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그 비판을 해서 뭐가 자기한테 득이 된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노림수예요? 그게 노림수라고 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알아야 될 게 네. 공식적인 회의에서 써준 원고 네. 그 원고를 갖고 정제된 단어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 밝히는 것과 네. 딱 회의 끝나고 나갔어. 아, 기자들이 기자들이 물어봐. 막 이것저것 질문해. 정신없어. 그러면 그냥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수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할 답변도 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안 심각하게 하는 게 생각하지 마요.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네. 여튼 저희 이 장르만 여의도에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두 분. 요 정도까지 딱 선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오버하시다가 뭔가 이렇게 잘려요? 말 실수 나오거나 이러면 네. 거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부권 얘기 잠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용산에서 뭐 다 알려졌고 예상했듯이 거부권 나왔고요. 거부권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또 큰 반발, 또 유가족분들도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계신데 이게 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갈 사안은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을 깨기 위해서 네. 여당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새로운 인물도 내세우고 그런데 그거를 깨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이 거부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이게 그래서 어제부터 민주당 쪽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200석을 만들어야 돼. 야당이 범야권이 민주당 포함해서 국민의힘 빼놓고 나머지 정당이 200석 만들어가지고 거부권 무력화해야 돼라는 얘기가 지금 네. 상당히 힘을 받아요?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제가 힘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하루 만에 어떻게 압니까? 근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상당히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팩트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이제 이승만 45건입니다. 거기는 논외. 그리고 박정희 6건 빼고, 예. 그리고 자, 이제 전두환은 없었고, 그러니까 노태우 7건, 네. 노무현 6건, 예. 그 중에서 2건은 권한대행에 그 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6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2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문재인 없었고, 그리고 윤석열 9건. 와. 지금 임기 2년이 안 됐어요, 지금. 네.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노태우 역대, 그러니까 이승만 빼놓고 역대 최다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다 외우고 계세요, 그거를. 나는 다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녀. 하루하루가 윤석열 정부 하루하루가 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의 거부권의 뉴히스토리. 역사를 쓰는 거야. 네. 이거를 계속 봐야 돼 우리가. 야당의 폭력적인 이러한 무슨 말씀이신지 네, 당황스럽네요.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갑자기 들어왔어. 계속 봐야 되냐고 물으시길래. 네. 다수당이라는 네.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네.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부권을 거부권을 해야 된다. 행사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원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라고 본인 생각. 참칭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보수 패널로서 네, 대통령 적절치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예. 아닐까요? 좀 들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그래서 얘기다. 야당이 저런 식으로 총선을 앞두고 네. 이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법안이 잘못됐냐 잘 됐냐 뭐 처리 과정 어떠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네.
정치는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손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게 정치예요. 네. 근데 이러한 행동들은 국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해가지고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배상금 같은 게 아니잖아요. 추모관 설립이 아니잖아요. 진상 규명해가지고 책임자 처벌해달라는 게 이분들의 요구잖아요. 그 요구 들어주셔야죠, 정치권이. 이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윤재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민주당도 조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조항 좀 고치자라고 하면 네. 그거 좀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여야 합의 법안을 만들어서 네. 유가족분들의 한이 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이제 유가족분들의 생각, 유가족분들을 생각하자면 사실 뭐 거부권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지금 뭐 댓글도 그렇고 온라인 같은 데서는 그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건 거부권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사실 뭐 없진 않거든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있어요. 네. 제가 하나하나씩 네. 뭐 이제 팩트 정리 그리고 네. 이제 반박 같은 거를 해볼게요. 일단은 특조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특조위 위원회 멤버가 네.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과거에 소속되어 있거나 과거에 소속됐던 정당에서 4명.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겠죠, 여당. 그리고 그 외에 교섭단체. 이거는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4명. 그리고 지금 가장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게 국회의장이 3명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1명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맞나요? 제가 그 국민의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그러면은 국민의힘 출신이었으면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그냥 탈당을 해가지고 중립이 기본적으로 중립이지만 전에 있었던 정당이 있는 거고 네. 그게 민주당이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김근식 교수하고 내가 이 얘기하는데 김근식 교수가 대통령한테도 3명 줘야지. 아니 국회 특조위가 만들어지는데 왜 행정부에서 이거를 임명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공정한지에 대해서 안을 얘기해봐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동행명령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동행명령을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은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3천만 원이야. 네, 그게 무슨 구속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제 구인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구부하는 거고요. 네, 네.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권한을 있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요청할 권한이 있어요. 특조위에. 그러면은 검찰한테 가서 이거 압수수색 영장 좀 내주세요. 그러면 검찰이 보고서 얘기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또 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다 거칩니다.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초헌법적이고 이게 어떤 권한을 좀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지원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추모공원하고 뭐 정신상담하고 이게 특별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따로 그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면은 그거를 유족한테 정신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됐다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유족도 안 믿고 국민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네. 왜냐면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사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이게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논란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의 이유 아닙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고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그렇게 뭉개다가 사실은 결국에 터진 게 국정도 온다는 때 사람들의 응어리가 터져가지고 그게 탄핵까지 간 겁니다. 네네. 이거를 지금 뭉갠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에. 맞아요. 여기 대해서 뭐 두 분 다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세월호와 문제와 관련해서 네. 계속 좀 뭐 당시에 특별법도 처리 안 하려고 그러고 특조위 구성에도 별로 협조 안 하고 특조위 구성되더라도 특조위원 임명 안 하면서 질질 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보수 우파 진영의 세월호 문제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났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선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국정 운영 지지도에 부정적으로 이게 항상 작용했다. 이 발목을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축제 즐기러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네. 희생당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진상규명 해야죠. 음. 검찰에서 국회에서 청문회 해봤자 진상규명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진상규명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그게 뭐 시간도 보수 단축되고 진영에도, 네. 보수 진영에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괜히 뭐 감추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괜히 이상민도 좀 보호해주고 대통령한테 불똥 튀는 것도 방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권력이 하는 것이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이 할 역할은 아니다. 네. 탄핵안 통과되기 전에 이상민 장관이 그냥 사퇴를 했다면 좀 5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지금 불가능한 장관이요? 일이었군요. 국무총리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김현숙, 이상민 이 사람들은 네. 이분들은 5년 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아니, 대통령이 왜 이렇게 신용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아니 이게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막 뭐라고 하면은 네. 그 사람들 더 신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오기가 더 생기는군요. 칭찬하고 네. 친하다라고 하면 아. 그건 이제 어떻게 좀 바꿔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비판하면은 그래 너희들 일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기의 정치다 저는. 오기의 정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사고, 뭐 다른 사고 때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대통령 입장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책임질 사람만 딱 그 책임을 져야지 그냥 사람들이 막 비판한다고 다 위까지 다 잘라버려 이건 싫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한 거 보면 근데 이 사건은 사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긴 그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하지 말고 검사하면 돼요. 법으로 다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159명이 죽은 참사가 나면은 총리라든지 그 주무장관이 사퇴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설령 그게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네. 서울 정치적인 정치적인 책임이죠. 책임이죠. 서울시장이 뭐 시장이 사퇴한 적도 있고 그럼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에 지금 가장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네. 이 정부는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재난이 날 때마다 엉뚱한 얘기만 하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유가족분들 뭐 10번이건 100번이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그냥 그분들 집회할 때 네. 가가지고 만나려고 갔죠. 했는데 여기 왜야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계속 갔죠. 갔단 말이에요. 예. 바로 가셨어요. 대통령이 그분들 만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손 잡아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해결책 같이 만들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 만나? 초기 분향소만 좀 갔었고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통령의 마음이 네. 알겠습니까? 아니 혹시나 또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신년 인터뷰 진짜 안 하시나? 다음 주쯤 할까요? 두 가지 1월을 설이 넘길 것 있어요. 같은데. 네. 예. KBS 관계자를 만났더니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은 다 중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지. 네. 아.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대요. 뭐 네, 네, 2주 전에 여러 가지 다 문서를 보냈는데 예.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답이 없어가지고 정지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또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는 설 때는 할 거다. 아. 그래서 진행될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음. 갑자기 안 됐다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일단락이 되는 게 그러니까 미흡하더라도 네. 일단락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거는 대국민 메시지가 됐고 뭐 신년 기자회견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뭐 하는 거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이거에 네. 대해서 미흡하더라도 뭔가 매조지를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거를 뭐 기본적인 뭔가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장성철 소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 이거 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도움 안 된다 해봤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저는 무조건 도움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 쪽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막 짜증나고 표도 주기 싫어. 그런데
뭐라도 하면은 내가 돌아가 명분을 좀 줘라. 너희 경미에 좀 찍을 명분을 좀 줘봐라고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중도층이 과감 막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사과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정부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건으로 끝날 거냐. 지금 그거를 폭로했던 쪽에서는 네. 사과해? 그럼 딴 거 또 하나 준비했어. 아. 또 짠 하고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아주 뭐 저급하다. 그래서 이거 또 이제 보도가 되면은 또 되게 상당히 곤란할 거다. 이런 얘기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들이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과했어요 이번에. 그럼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또 사과해요? 아. 또 설명하고 또 해명해요. 그런 것에 그럼 안 대한 해? 계속 안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나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담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정영진 앵커는 이게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지금 올해 1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냐 안 하냐 간담회냐 아니면 네. 대담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2달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아. 그럼 하는 게 그러니까 맞지 이게- 않습니까?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문제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왜 판단을 못 할까요? 그러면 능력 계속 참아야 부족이에요?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떤 분이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죠. 아. 그 참모 중에 그렇죠. 어. 정무적 모질이들이 많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모질. 그러니까 용산을- 저런 거 보고서 네. 쓰면은요, 아. 막 이래요. 자, 이제 네. 신년 기자회견 했을 경우 네. 장단점, 간담회로 했을 경우 장단점, 대담으로 했을 때 장단점 쭉 적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핵심 당사자가 결심 못하는 것 같아요. 핵심 당사자는 대통령. 아, 모르겠습니다. 어. 자,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몰라요. 민감할 때를 제가 치고 들어가서 여론조사 개요 다시 아,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찾았습니다. 아, 20분 서울경제 지나서.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막 18세 1,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직무수행평가 물었고 한동훈 긍정평가 52, 부정평가 40, 이재명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9였습니다. 네네. 맞죠, 이거?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아유, 죄송해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헷갈려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후로 대략 한 뭐 설 전까지 한 열흘 뭐 이 정도 네.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양당이 취할 전략들 어떤 것들을 좀- 전략이라기보다 앞으로 네. 계속 이제 오늘 오후부터라도 공천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그 뉴스들이 없어요. 이제 정치 뉴스 계속 나오겠군요. 네. 네. 뭐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솔직히 관심도 없고 뭐 2월 19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무슨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네네네네. 만에 뭐 다른 뭐 재의결 요구한 거 통과시키는 만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겠지만 네. 결국에 모든 관심은 야 누가 공천 신청했대 누가 어디 나간대 야 누가 20% 해가지고 코탈 나간대 이게 그냥 주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컨트롤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지금부터 막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당은 완전 난장판돼요. 네.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거는 솔직히 공정하고 안 나가게 객관적으로. 아니면 공정하게 됐다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너 낙천 그랬는데 내가 왜 낙천이야? 음. 아니 경쟁력 조사했는데 너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 낙천. 네. 그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네. 불러 앉혀놓고 자 우리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대 후보랑 해보니까 지금 한 20% 차이나 이거 도저히 경쟁력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저번에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했더니 합의 20%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득을 납득이 가게.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여론조사하고 네. 그러한 당무감사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해줘요. 그냥 너는 안 좋아서 너는 공천 못 주겠어. 너 컷탈락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기관리 잘할 거냐. 그리고 민주당은 친명 대 비명 공천 싸움 어떻게 정리할 거냐. 네. 그거 문제죠. 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누굽니까? 제3지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분란만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후를 기다리는. 개혁신당 그리고 저기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 개혁미래당 네. 여기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그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그 뉴스들이 많이 인물 중심으로 쏟아지겠군요. 그럼요. 누구 공천 받았다 못 받았다 누구는 신청했네, 컷아웃 안 했네. 뭐 컷오프다. 컷오프 얘기도 있고. 아까 김준일 에디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누가 신청했네, 이 사람 누가 진짜 윤석열 사람이냐, 뭐, 해석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네. 재밌을 거예요. 네. 민주당 공천 얘기도 해야 될 건데 네. 그 전에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월의 마지막 날 신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 내용도 다 보셨을 텐데 좀 어떤 평가를 평가할 게 없어요.
왜요? 했던 얘기 그대로인 거예요. 아, 정권 야당 심판론. 당대표가 네. 그 정권을 공격하는 거 기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 당대표가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기사가 안 돼요. 네. 야당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회견 자체가 주목받는 거는 저 그만둘게요라는 게 나와야 돼요. 왜요? 아니 뭘 그만둬요. 저는 예를 들면 저 신년 기자회견 때 윤석열 정권 잘못됐다고 막 공격을 해요. 네. 아, 근데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제가 걸림돌이라면 저 공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저는 당대표 쪽에서 물러나고 네. 정말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분들로 선대위를 꾸려서 총선 치르겠습니다. 딱 쇼킹하게 좀 해줘야 되는군요. 그거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지 저 압니다. 네. 서울경제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거 저도 봤습니다. 그게 총선 승리의 걸림돌이라면 네. 제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인간 이재명이 싫더라도 네.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그런 왜? 감동 포인트.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사가 되고 한 정말 일주일 이상 가요. 네. 근데 오늘 한 기자회견 내용 읽어보니까 네.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예. 안보 위기입니다. 아. 민생 위기입니다. 저출생 위기입니다. 위기래 누가 몰라?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줬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어요. 네. 오늘로써 끝이에요. 내일까지 뭐 보도가 나오겠지만 아. 이틀짜리예요. 이 신년 기자회견은. 너무 그래서 약했다. 총선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당대표 거취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와 화두와 결정적인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신년 기자회견은 볼 거 하나도 것도 없었다.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러는지 아세요? 왜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도 너무 잘 알고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다 모두가 잘 알아요. 네. 둘 다 비호감인데 누가 더 싫으냐 물으면은 윤석열이 더 싫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그것만 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함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닮았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하고 만나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민생 얘기만 했습니다.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니들이 얘기를 했나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데 그 대답을 안 해. 인생만 했대요. 예, 민생만 했겠지. 이재명 대표 똑같아요. 지금 위기다 뭐 이를테면은 저출생 뭐 기본소득 하겠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야. 선거제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리고 너의 거치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안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두 사람 다 되게 무책임한 정치인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원고의 기자회견문에 그런 관련 내용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질의응답했을 거 아니에요. 역시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네. 선거제는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것이다. 이미 길었어요. 이미 충분히 지금 길었어요. 선거 70일 남았는데 뭐 선거용지 인쇄하기 위해서 전에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2월 19일 날 하겠죠. 뭐. 예. 그날은 처리해야 되잖아. 설 연휴 지나고 그때 말 설 중순 네. 2월 중순에 이미 19일 본회의 그때 잡혔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병립형으로 가려면은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예. 이거를 지금 저항을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당론으로 결정을 할 거고 어느 당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아예 민주당 내 왜냐면은 저번에 81명이 지금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연동형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친명들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철험회 소속들 뭐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당내에 굉장히 큰 분란이 생기고 저는 김부겸 의원 전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꼭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네, 복잡한 일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이재명 높다.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 표명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원들이 원한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에 그때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사유로, 그러니까 박원순 귀책 사유로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일 그리고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2014년이었네. 저기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우리는 그거 후보 안 후보 안 하겠습니다라고 당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고치는데 당원들한테 투표를 시켰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26%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86.6%의 후보 내야 된다라 당원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낙연 당시 대표가 네. 그렇게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당원을 고쳤고 그래서 선거에 나갔고
선거에 박살났고 예. 정권 교체까지 당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뭐 이번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당원들한테 물으면은 다 그렇게 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것도 당에서 이를테면 당 지도부가 야 병리평이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미 다 뿌려놨기 때문에 네. 당원들은 그렇게 답을 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정치예요. 본인이 결정을 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본인이 설명을 하고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떠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당원들한테 그럼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 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해봤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지도자는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자리는 결단하는 자리거든요. 네네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막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야, 좋은 쪽으로 우리 가자. 이거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불리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돌파하자. 원칙, 명분 그걸 가지고 결단하는 자리예요. 자, 비판은 다 내가 받겠다. 난 이렇게 결정한다. 예. 너무 감탄사가 너무. 김무성처럼. 기승전 김무성. 이번에 술 마신다는 얘기도 들었긴 했는데 그러네요. 잘 몰라요. 예. 잘 그래서 모른다고요? 결단하는 자리다. 결단해라. 근데 결단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네, 거죠. 네. 요즘에 아쉽죠. 네. 끝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그 어쨌든 공천하는 데 있어서 뭐 논란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임종석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 있나요? 뭐 누구 있었죠? 진짜 민주당의 노영민? 네. 노영민, 윤영찬 의원도 있고 윤영찬 지금 의원, 이제 네. 이런 원외 분들이 좀- 친명 조직에서 네. 너희들 책임 있는 사람들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나와야 될 텐데 그럼 당의 지원 사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뭐 자객 후보들이 또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 너무 많은 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네. 지난번에 163석을 얻으면서 예. 룸이 없어요. 새롭게 이렇게 현역이 아닌 곳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는 네. 지역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갈등이라도 만들어내 가지고 누군가를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친명 대 비명이었고 지금 친문 대 친명 갈등이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진짜 친문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냐 뭐 이런 의도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좀 절박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본인은 추윤 갈등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오는 거가 너무 싫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이낙연 당대표가 책임져야지 뭐 임종석 대통령실장이 책임져야지 그런 얘기했는데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분리할 수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과 추미애 장관을 분리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가장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되고 필요화되고 뛰쳐나가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추미애 장관인 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거 거기에 우유부단하게 아무런 판단도 못하고 그거를 질질 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책임이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순간 네.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작작 좀 해라,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 말씀드릴게요. 편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조언하는 거잖아, 민주당 조언. 조언이에요? 코멘트. 편드는 건 아니고? 작작 좀 해라. 그럼 지금 이 난립하는 그러니까 한전된 지역구를 가지고 같은 당내에서 경선붙고 싸우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없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침묵으로 지원을 하겠죠. 아까 한동훈 장관은 네. 대놓고 하니까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는 억울할 네. 것이다.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침묵으로 저 분탕질을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여요. 네, 물론 한동훈 장관처럼 하면은 그거는 진짜 네. 당 쪼개질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침묵으로 무슨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 조치를 뭐 강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양희원 의원이 양기대 의원을 겨냥해서 뭐 그런 거 제가 뭐 일일이 말씀을 예. 안 드리겠는데 윤영찬 의원에 대한 얘기, 네. 뭐 강병원 의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아.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것만으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그럼요. 네. 저는 민주당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준일 에디터랑은 생각이 좀 달라요. 오. 그래서 친명과 친문이 상당히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친명 인사들을 대부분 공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지금도 그러한 쪽으로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단지 네. 침묵하고 있지 않다. 아니다. 이미 다 그러한 뭐 원칙과 생각과 판단을 갖고 그렇게 공천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보면은요. 예. 그냥 외부에서 온 분들은 뭘 잘 몰라요. 자, A라는 지역에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 이제 저희가 경쟁력 조사를 했고요, 평판 조사를 했고요. 여기 뭐 저희 뭐 당 기호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A라는 후보가 좋은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쫙 다 만들어져요. 그걸 하는 사람이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신임하는 사람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언급 안 해도 돼요. 조 총장 일로 와봐. 저기 여기는 여기 말 안 해도 돼. 네. 손가락으로 찝어주면 돼. 그러면은 밑에서 다 그거를 보고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20% 하위 현역들 날릴 수 있죠. 그리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지역의 20%를 그냥 단수공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40%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 다 자기 사람 꽂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냥 뭐 네, 좋은 게 좋은 거 분열 없이 치르자 이러진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근데 나랑 되게 나랑 장 뭐가 강하죠. 다른 거야?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 친문 좀 배려하고 뭐 네, 그렇게 네, 네.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뭐 예를 들어 대표가 찍으면 다 그대로 된다는 거를 뭐 정치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빨리 어떻게든 경쟁해서 그분의 선택에 들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후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근데 아닙니까? 늦출수록 좋은 거죠. 네. 늦출수록 탈락한 사람들이 제3신당으로 안 갈 수도 있고 출마할 준비 기간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나는 그럼 친명으로 어떻게든 이쁨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근데 거. 제가 지금 막 윤석열 정권 비판을 네. 1년 9개월 동안 했는데 갑자기 네. 김건희 여사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달 동안 내조만 하고 있는데 아. 김건희 여사 공격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그분들의 여기까지만 딱 방송 끝내겠습니다. 실수 나왔어요. 그 입장이신 거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성철. 아니, 그렇게 한들 장성철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면은 이현주 의원 복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이건 내막을 얘기를 하면은 네.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 되게 화를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막을 그냥 유추할 수 있게만 힌트만 살짝 주시겠습니까? 그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상당히 논란이 붙었고 아니 도대체, 복당에 대해서. 네, 이현주 의원 왜 복당시키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했대요. 네.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이 네. 말이 되냐 네.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저기 안부 전화보다? 그냥 A 측근 의원이 네.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하고 그냥 복당 신청하면 환영한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맞죠?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고위에서 기다렸어. 비토가 있었다. 그런데 나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재명 당대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재명 당대표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는 되게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원한 것도 아니고 약간 위축이 됐다. 원한 것도 아니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한 것도 온다는 아닌데 사람인데 갑자기 나를 공격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아.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반대가 많다. 아. 그리고 복당을 하려면 예. 불출마 선언을 아. 예. 어제 네. 인터뷰였고 응, 안 돼 이런 거군요. 그래서 들어가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기획으로 처음에 이게 된 게 아니라 네. 약간 돌출적이었고 계속 나가는 사람만 있으니까 한 명 뭐 들어오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 약간 이현주 뭐 어때? 무슨 토레이트도 어. 아니고 뭐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근데 해봐. 최고위원들은 어쨌든 이재명 네. 당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저항이 심하니 이 대표가 좀 당황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친명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근데 아니야? 이현주 의원 친문 입장에서 절대 이제 복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서가 가능성은 있죠. 진짜로 친문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친명들이 우리는 전쟁이야, 친문들하고 전쟁이야로 이현주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저기 거기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오히려.
복당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겠군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 주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보고서 써와 해서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렇게 뭐 일종의 친명 자객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후보군이 다 원외 후보군이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비례거나 그럼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성동갑이라고 봐요. 임종석 실장이 나오려고 하고 조상규? 거기에 뭐 조상우가 나오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접은 카드라고는 하더라고요. 뭐 나름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경쟁력이 좀 밀린다라고 해서 접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처럼 이재명 대표가 꽂고 싶어도 이 사람이 친명이라는 딱지 외에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후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 수도권 선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큰 그림도 봐야 되는 거 정무적인 아니냐. 판단도 해야 될 거예요. 네. 괜히 또 누가 튀어나가가지고 그냥 진보 쪽, 민주당 쪽 후보 2명이 되면은 선거 치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가 관건이긴 한데 네. 저에게 이제 얘기를 전해주신 분은 봐라 이번에 민주당은 확실하게 공천부터 해서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킬 거다. 두고 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과 분석이 불가능해.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네. 아니, 한쪽은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한쪽은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이미 대선 대선언을 했잖아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네네. 양쪽 다 비주류를 인정 안 할 정도의 무서운 칼바람이. 그럼 삼지대가 들어다 반사이익을 있을 많이 네. 얻겠네요. 아 근데 반사이익 얻어가지고 의원들이 왔어요. 합류했어. 그러면은 선거에 지역구에 출마했어. 네. 그거 가지고 당선이 되겠냐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삼지대가 삼지대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얘기해. 너무 지금 삼지대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 네. 나는 깔 것도 많고. 뭐 최근에 쭉 있었던 정치 뉴스 한 주 거를 거의 다 저희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두 분 덕분에 그래도 오늘은 사고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가서 매우 마음이 좀 놓이고요.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제가요? 네. 네. 나 요 얘기 하나만 안 하고 돼, 안 안 돼. 칠게 하지 하고 마. 안 칠게 하지 진짜. 마. 아이 왜 그래 또 막판에. 특히 이 자리가 사고가 많아요. 이 자리 사고가 많아 네. 이 자리. 다수 욕설 막 이런 것들 아니 엄청 나는 많아요. 그 이제 내가 비속어를 쓴 거가 사직이냐 사직구장이냐 이거 가지고 네네네. 언론중재위원회 가고 뭐 가겠다라고 그래서 야 이게 한동훈판 바이든 날리면이 됐구나 지금. 사직이냐 사직구장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조금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시고 네. 주변의 간신배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시켰겠어요. 나왔네. 이거는. 관심. 그러니까 주변의 간신배들 모질이들 얘기 빨리 듣지 마시고 말려요. 조금 모질이까지 원모 씨가요? 나왔잖아. 원모 씨. 아니 나 얘기 안 하겠어. 아. 나 걔가 또 나 고소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돋보이려고 이런 거 가지고 언중이 가고 이런 거 이게 모질이들이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그 비대위원장님이 네. 기분 나쁘셨겠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사직구장이라고 한 거 정말 잘못됐고요. 사직이라고 저희가 정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나요, 그게? 그냥. 정현식 씨 정지하면 안 됩니다. 상민, 네. 우리 말도 섞지. 알겠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네, 우리는 여기까지 이미 방송은 끝났습니다. 비읍시은 얘기를. 아이고 참 왜 이러십니까? 보수. 모질이들. 네. 하여튼 방송이 2분 전쯤 끝났는데 여러분 또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네, 저희가 다 삐지 처리는 해놨으니까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혜영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역시 저는 투명인간이니까요, 제가. 네. 모자이크 쳐요. 모자이크 쳐. 가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르만 여의도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내일 오전은 사고 칠 사람이 내일도 있습니다. 네. 내일 사고는 내일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니까요. 네, 큰 인물 나오죠. 큰 인물 또 나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놀라네. 국민의힘에서 네. 또 한 번 나오십니다. 네. 성일종. 네. 자, 내일 흥미롭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